60대 남자분께서 사연이야 뭐 다 있잖아요. 뭐 그렇잖아요. 사연이야 다 있겠지. 근데 이분이 이제 존엄사를 하고 싶었어요. 우리나라는 존엄사가 인정이 안 되잖아요. 난 사실 존엄사가 얼마나 중요한 자기 결정권인가 생각을 해요. 내가 원할 때 정말 아름답게 살다가 내가 선택권이 있을 때 아름답게 살다가 내가 이제 스스로 이만큼 살았으면 됐다라고 하고 이제 내가 이 육신의 옷을 벗을 날을 결정할 수 있는 이 존엄사가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되잖아요. 스스로 죽는 수 있는 건 자살밖에 없는데 자살이라는 게 쉽게 되지 않는다니까요. 저는 2012년도에 자살을 하려고 월미도에 여러 번 갔어. 실제로 바다에 몸을 던질 용기가 없더라고요. 여러 번 가도 3번 이상 갔는데도. 그래서 이제 딱 그때 이제 안산 살 때인데 차를 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마티즈를 타고 다녔어요. 스파크 아니고. 그래서 이제 그 소래포구하고 오이도 사이에 그 있잖아요. 갯골. 거기 딱 차를 세우고 있는데 그때가 사리 때였어. 시커먼 오염된 바닷물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. 그때 내가 저 바닷속에 내가 뛰어들어서 죽으면 죽을 수 있을까? 사람들은 나를 보러 오겠지. 죽지 못하면 나의 그 뒷수습까지 우리 가족은 고통을 받겠구나 싶어서 굉장히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더라니까. 그 당시 이제 건영 4차 아파트 상가, 그 상가를 사겠다는 전화가 왔어요. 얼마를 부르던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데 그 매수자가 참 양심이 있는 분이었어요. 2억을 불렀던 거예요. 2칸에. 2억에 팔았죠. 팔고 이제 가족들을 미국으로 피난을 보내고 제가 이제 이 남은 곳에 투쟁을 했는데 삶과 죽음은 그렇게 자살이라는 게 하여간 힘들어요. 힘드니까 이분 이제 존엄사를 하려고 스위스는 되잖아요. 그럼 스위스는 의사가 직접 바늘을 꽂진 않아요. 닌겔 맞는 거예요. 누워서 닌겔을 딱 맞으면 건강영양 닌겔이 쫙 들어가고 있죠. 그때 의사가 이제 약물 하나를 본인이 직접 투여할 수 있게 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약물을 네가 원하면 여기에 투여를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아무 때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원하고 왔으니까 거기서 이제 모든 뒷수습까지 하는 데는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. 우리 돈으로. 대부분 이제 넣죠. 자기가 넣고 나면 한 30분 동안은 그렇게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. 도파민이 막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. 그런 존엄사가 우리나라도 했으면 인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. 그 부분 왜 의사가 본인에게 주느냐고요?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면 살인 행위가 되겠죠. CCTV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약물을 본인에게 주면 본인의 선택권에 의해서 본인이 집어넣거나 안 넣는 거예요. 그러면 본인이 굉장히 품위 있는 자살을 하는 것이죠. 거기까지는 그래도 뭐 방조나 이렇게 들어가진 않나 봐요. 그게 법으로 허용이 돼 있으니까 본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그만 살겠다고 선택을 한 생명 선택에 자기 선택권을 더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한 법안이겠죠. 이제 이걸 하려고 60대 남자분이 이제 프랑스를 거쳐서 스위스 최종 목적지 스위스를 가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. 프랑스에 가서 뭐 마지막 여행도 인생의 마지막 여행도 하려고 했겠죠. 계획했겠죠. 뭐 즐겁진 않지만 인생을 쫙 정리를 하고 멋진 선택 아닌가요? 난 그렇게 생각해요. 딱 하고 비행기를 타려고 했어. 근데 아드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. 우리 아버지가 지금 프랑스에서 자살을 하려고 떠나려고 하는데 좀 막아달라라고 했어요. 경찰이 이제 그 비행기를 늦추면서 그분에게 물어본 거예요. 그러니까 뭐야 나는 60대니까 이제 여행을 가려는 것 뿐입니다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. 여행 갔다가 잘 돌아오겠습니다. 아마 리턴 비행기표가 있었던지 아니면 이제 마일리지랄지 거기서 구해서 올 예정입니다. 돈도 충분히 갖고 가는 이유는 내가 충분히 여행을 하다가 뭐 오려고 한 것입니다. 라고 하셨겠죠. 그러니까 경찰도 증거가 없으니까 어쩌지 못했잖아요. 그래 알았습니다. 비행기 타십시오. 그리고 아드님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.
우리가 아버지를 막지 못했습니다.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주장하시기를 나는 자살하러 가는 게 아니라 여행을 가는 것 뿐이야. 내 인생의 마지막에 멋진 여행도 못 하겠느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막지 못했습니다라고 했어요. 근데 이제 아드님이 또 집에서 막 증거를 찾아본 거야. 예, 그 자살할 수 있는 정확한 뭐 이제 그런 송금 이력이랄지 송금을 해야지 예약이 될 거 아닙니까? 그걸 찾아내가지고 경찰한테 다시 이제 보낸 거예요. 경찰이 다시 또 비행기를 지원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긴 시간 설득을 한 거예요. 아드님이 이러이러한데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러냐 이제 알았다. 그러면 이제 오늘 내가 프랑스로 가는 건 포기하고 이제 내리신 거예요. 근데 저는 이제 이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, 저는 이제 요양원에서 많은 걸 봤잖아요. 근데 정말 우리가 힘들 때는 부모님을 나는 요양원에 모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왜? 이미 죽음을 예약하신 이분 때문에 내 삶이 함께 망가질 수는 없잖아요. 함께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. 이 아버지도 나의 남은 그 자녀의 그 끈질긴 이어가는 삶으로 해서 내 자식이 고통받는 걸 보고 싶지 않으니까 스위스에 가서 존엄사를 하겠다라고 선택하신 거잖아요.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쏟아 부으셨겠어요. 그런 선택을 한 이면에 굉장히 신중함과 아픔이 또 있었겠지요.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우리나라에서도 스위스처럼 뭐 구분하지 않고 존엄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좀 무리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 그 꽁꽁 묶여서 침대에서 그렇게 고통의 고문, 지옥 같은 그 시간을 보내는 어떤 분들, 그 어떤 분들에게는 삶보다는 죽음이 훨씬 더 존엄적이고 인간 존중적이지 않을까. 그래서 그런 선택을 우리는 존엄사라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. 내 영상은 가끔 정치 쪽에서도 보는 것 같아요. 특히 뭐 어떤 정당에서는 많이 보고 정책에 대한 그 플러스도 좀 시키던데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달라는 거예요. 존엄사 굉장히 중요하다. 1등급인 어르신들이 나 죽고 싶어. 통증을 느끼시는 그 통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. 그분들은 통증이라는 가상 치매가 아니고 가상 고통이 아니고 실제로 온몸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. 그냥 부딪히기만 해도 막 바늘로 쑤시는 것 같은 이런 통증. 견딜 수 없는 통증. 그럼에도 불구하고 묶인다거나 기저귀 갈 때 거친 선생님들이 한쪽으로 패대기 치거나 식사할 때 막 이렇게 강하게 하면 정말 고통과 그 인간의 존엄성이 여지없이 추락하잖아요. 그럴 때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.